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발췌를 했어요.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건축사나 풍칭장산부라고 트리트킹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걸 했죠. 그 다음 상공관리지역,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 공장분계시키는 오늘은 건축법상도 상공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세 가지를 할 거고요. 내일 공장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공장분계 및 토지개발 실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너무 뒷장 뒤에 보세요. 제가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기 뒷장에 현황도로 건축법상도로 플러스 사실상도로 이렇게 설명해놓고 성장관리계획 시행시 4조 6호정에서 나와요. 그게 도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농지보조부담금, 농지보조부담금 공시지가 20%로 바뀐 거 아세요? 네. 네? 네. 그래요? 상당한데요? 자, 이들이 이 일이죠. 네.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구역 밖에 농지 전용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그대로 30%. 아시겠죠? 시행령을 바꿨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하고 있죠. 네. 자, 비수도권은 부가대상 면적을 상향시켰어요. 한시적으로 했었어요.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했어요. 부가대상 면적을. 자, 비도시 지역 1650에서 2500제곱미터까지. 일몰은 끝났죠. 일몰조항이죠. 19년도 만에 끝났죠. 근데 지금 비도시 지역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부담금이라든지 이거 발표를 했었어요. 3월 달에. 지금 현 정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개발부담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요. 개발부담금이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농지는 농지보조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비용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부담금은 부가대상 면적을 상향시키는 것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3월 달에 발표했던 것은 뭐냐면, 수도권은 50% 감면, 그다음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했는데, 그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대상 면적을 상향시키는 것은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어. 근데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100% 감면 조항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됐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소급 적용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까지 연장해 두거나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농지보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짓는 지역 밖에 그 20%, 30에서 20% 줄인 거 부분에 대해서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연장을 한 거예요. 2005년 말까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는 이제 면제해주는 거, 농지보조부담금 면제해주는 걸 내년 말까지 일몰조항을 연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경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응? 네. 그래서 공시지가 20%니까 공시지가의 20%고 그 다음에 상한가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스로 낼 수 있는 것은 평으로 환산하면 16만 9천 원이다. 평당. 제곱미터도 5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딱 봤더니 25만 원이 안 된다. 제곱미터다. 그럼 얼른 개발하세요. 혜택 보잖아. 네? 25만 원이 넘어갔다. 그럼 어차피 20% 계산하고 상한가야. 5만 원.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의미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 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5만 원 정도면 친절하죠? 계산까지 다 해줘서. 그래서 수도권 90% 경감은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광주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기준지방부에서 해발표구로 변경됐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개발 조건을 보시면 개발 조건 보시면 우리가 경사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임목건수도 보고 그 다음에 해발표구도 보거든요. 광주는 작년 10월 전까지는 기준지방부 기준이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조례를 싹 했죠. 그러니까 창고 시설에 대한 대규모 창고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에서 집배송 시설이 안 됐었는데 집배송 시설도 추가시켰죠. 응?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분명히 특강했어요. 네. 그 어디 지혜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자료가. 네. 됐죠? 그리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완화됐죠, 이제는. 예전에 기준지방부라는 것은 2도급 이상, 확포장이 완료된 2도급 이상에서 수직으로 50m 이내만 개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준지방부라고 아니, 해발표구라고 해서 거기에 더하기 50m. 오퍼 매죠? 오퍼 매십니까? 193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93. 네. 네. 거기에 더하기 50m. 그러니까 해발표구로 해서 193 더하기 50이니까 얼마입니까? 243. 해발표구 243m 미만이면은 표구 기준은 충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사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경사도. 경사도 안 나는데 이미 바꿨어. 뭐예요? 사고 있지. 등록해가지고는 개발 안 해줘. 예전에는 뭐 벌금 받고 뭐 이렇게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사고인지라고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미술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공장 제조업소 불허한다. 2024년 1월 24일. 광주는 성장관리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광주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르지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안 된다. 그 근거법은 특혜법 시행령에 명시했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안 따르니까 법으로 강제했어요. 니들 2024년도 1월 24일까지 성장관리계획 위반 안 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무조건 제조업소하고 공장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단계별로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개발 압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2년 단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다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중개하다가 계획관리 지역인데 성장관리 계획이 없다. 그럼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소하고 공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부정당금 주상공 전용회비 농지 부과 대상이 81년도 7월 29일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의 구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이 73년도 1월 1일 날 시행됐어요. 그 전까지는 농지 전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상공으로 편입된 거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안 낸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81년도 7월 29일은 처음부터 주상공이어야 돼요. 녹지지역으로 편입했다가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 안 됩니다. 김순자 중개사님. 네, 그쪽에 그런 게 많아요. 네, 처음부터 녹지지역의 주상공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용도증명서. 이게 뭐냐면요. 73년도 1월 1일부터 76년도 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차가 76년 1월 31일부터 90년 8월 7일까지. 자, 90년 8월 7일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하라 법률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막 다 집 짓고 사는 거야. 네? 농지에다가 집 짓고, 그리고 그때는 73년도에는 군맨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왔다고 이런 행정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용도증명서를 발급했어요. 지목은 농지구 임야지만 실지 쓰고 있는 용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용도증명서를 발행해서 그 용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목이 전이나 임야라도 그 농지나 임야를 안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구간이 돼 있어요. 특히 수도권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기 충청도 가면 아직도 이게 많아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지목 안 받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죠. 상속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상속하려고 했더니 지목이 내 집이 내가 태어나서 살던 집이 농지하고 임야가 걸쳐 있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잘 알아서 배울 만큼 배워서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안 하고 돌아가셨어. 그냥 사는 거예요. 땅값도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용도지면서 밖에서도 이제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개발이 돼 있으면 우리가 농지구조 부담금이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자, 도시지역은 몇 배? 구속토지 몇 배? 도시지역은 5배. 네. 주상공. 주상공은, 아니, 주상공은 세. 네? 수도권은 3배. 수도권은 3배. 그 다음 비수도권은 10배. 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어려운가요? 제 얘기가? 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네.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축산물 생산, 농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농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주로 원형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개발해요. 내지로 갖고 싶어. 주로 뭘 개발해? 농지나, 아니, 임야를 개발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또 농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농지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 정의. 농지 정의. 경작지. 경작지. 1번 경작지. 다전생 식물 재배지. 그죠? 이거 다 알아. 이거 다 알지. 경작지. 다전생 식물 재배지는 다 알아. 자, 두 번째 뭐, 세 가지 크게. 유지 계량. 농지 계량 있어? 네. 나도 알고 있었다. 농지 계량 시설. 자, 농지 계량 시설. 농지 계량 시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걸 혼동해서 육지집을 갖다 봤는데, 좀, 깊이 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자, 농지 계량 시설은, 찍는 거예요. 잘 나오고 있죠. 농지 계량 시설은, 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농무, 주거. 네? 그러니까 지목은 주거가 아니야. 네? 그 다음 지목은 주거가 아니에요. 근데 뭐로 써요? 농로로 써요. 이거는 농지 계량 시설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지인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약배수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약배수 시설은 양수 시설. 노래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목이 수로로 안 돼 있잖아. 그죠? 물 빼는 거. 배수시설. 근데 지목은 수로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전답 가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농지 계량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지에서 현황 농무예요. 이거는 몰래 그 그 시멘트 포장돼 있다고 해서 덮고 농지증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농지니까 농지증을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법무사 직원들이 이거 이제 흙으로 덮으라고 했어. 아니야. 자, 그거 뭐 농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농로하고 농로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농로는 농지 계량 시설이고 농도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정식 도로예요. 몇 도, 미도, 농 아시겠죠? 네, 이거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마지막 관련해서 이게 질문인 건데 있었잖아요. 있어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이것도 농지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축사. 지금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엄청 많죠. 각주는 거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과. 그래서 어떻게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가축 분류 관련해가지고 제한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디가 축사하는 사람이 누가 해야 돼? 갈 데가 없네. 옛날에는 저기 어디야 양동으로 갔잖아. 양평으로. 양평 가면 막 데이트 수매점 엄청 많았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천대 받는 거야. 야, 여기도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특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 축사가 갈 데가 없죠. 누가 서울만 농업 진흥 지역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전용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축사 부지는 전용을 안 해도 돼요. 언제부터? 2007년도 7월 4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7년도 7월 4일 이전에 옥자공비로 바꾸듯이
그 이전에 옥장농지 축사로 쓰다가 농지 전용을 안 했다고 해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가 전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축사부지는 이제 농지에서 가능한 거예요. 축사.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했어. 2007년도 7월 4일 날.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요? 문제된 게 아니고 뭐예요? 미래 먹거리고 곤충. 곤충도 이제 먹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곤충은 축사가 가축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몇 년도? 2012년도 7월 10일 날. 그래서 예전에 곤충 사육사는 지목 변경을 했어야 돼요. 근데 2012년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용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돈 내고 바꾸고 싶다고 바꾸세요. 물론 가면은 있겠지. 네? 되셨죠? 몇 가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워밍업 하는 거예요. 네, 워밍업. 그 다음에 수병구역. 수병구역 입지자 추가 단계 2014년 7월 20일 수업 내용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수병구역이요.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지역 2010년도 5월 25일. 공장 설립 승인지역은 왜 만들어졌냐면 네?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냥 외우지 말고요. 네? 상품 줄게요. 자, 공장 설립 승인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왜 만들어졌어요? 불편해. 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인데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왜 만들어졌어요? 딱 찍어보세요. 네? 자, 힌트 낙동강. 힌트 낙동강. 해장 맞았어. 해물이에요. 낙동강 해물. 낙동강이 거기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냥 유축하고 나고 그냥 뭐 가지고 맞고 영업정지 맞고 넘어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2010년도인가 있었어요. 낙동강 그 포롱인가? 거기서 유출이 됐어. 그래서 낙동강이 오염된 거야. 그래서 상수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상수원은 아니지만 공장의 어떤 화재든 그런 사고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법은 뭐예요? 먹는 물이잖아. 수도법 그래서 7조의 2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제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광주 못 살겠다. 야이씨 특별대책 지역인데 또 거기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장 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광주는 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야. 그랬더니 뭐 여기가 공장이 되는 지역이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근거법이 수도법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근거법이 뭔지를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좀 이따 볼 건데, 자 낙동강 패널 유출. 직접적인 것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호봉인가에서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우비였어요. 부산. 네. 그리고 뭐 거기 공장에서 뭐 화재가 나서 확 낙동강 상류로 여기 이제 본유로 들어오니까 낙동강 본유로 들어오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거기다가 뭐 냄새 난다. 낙동강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강변 취소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아쉽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멸하는.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그 상수원에서 4km까지는 금지 구역이고 4km에서 7km까지는 제한. 그 다음에 7km 이상은 승인. 그래서 4km에서 7km까지는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광주시 성장관리 계획이 전면 시행된 게 2019년도 12월 16일이다. 광주가. 제가 이렇게 날짜를 다 적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관리 계획을 적용하니까
2019년 19월 16일. 물론 건축물 대장을 띄워도 나와요. 건축물 대장을 띄워도 나오지만 이 날짜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아시겠죠?